오늘 충북 청주 홈구장에 팬분이 1,600명이 오셨거든요. 정말 많이 오셨는데 일단 경기 자체는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김현의 이제 극장골 한 골로 1대0 수원 삼성이 이겼는데 이제 들어오신 팬분들은 아마 많이 만족을 못하셨던 경기였을 것 같아요. 이 경기가 수원 삼성 입장에서 보자면 경기는 이겼지만 만족할 수는 없는 경기력이었다. 수원 삼성이 기본적으로 2부 리그에서는 그래도 전력이 좋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염기훈 감독이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틀 자체는 잡은 다음에 경기를 하거든요. 염기훈 감독이 추구하는 그런 축구가 약간은 어설픈 축구에 가깝습니다. 염기훈 감독이 이제 오늘도 보시면 당연히 청주가 더 약팀이니까 내려앉아요. 많이 내려앉고 최전방에 오두라던가 윤민호 공격수들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염기훈 감독이 추구하는 건 어떤 거냐면 늘상 똑같았죠. 왼쪽에 있는 풀백을 올립니다. 그리고 전진우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장석환이 올라오면 전진우, 퉁가라, 카즈키, 유재호, 가운데 이제 센터백에는 박대원, 조윤성, 이시영 3명의 센터백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 염기훈 감독이 본인들의 스타일 그리고 우리의 스타일을 밀고 나가겠다라는 게 가운데서 이 4명의 선수가 중원에 선수가 많으니까 여기서 볼을 주고받기도 하고 플러스 4명의 선수가 이제 스위칭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퉁가라가 내려올 때 수비를 끌고 내려오면 이때 뭐 유재호가 올라간다거나 카즈키가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전진우가 내려오면서 빌드업에 가담을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선수를 끌고 나올 때 끌고 나오는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청주가 중앙에 많은 선수를 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삼성이 중앙에서 이 선수들을 떨쳐내질 못합니다. 박대원, 조윤성, 이시영 3백이 볼을 가지고 앞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앞쪽으로 줄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서 3명이 볼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염기훈 감독이 이렇게 그냥 미드필더만 늘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3백을 만들었을 때 3백을 만드는 공격 축구의 트렌드는 센터백의 오른쪽 왼쪽 요 센터백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가주면서 상대 수비가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형 3백도 만들고 좌우 측면에 풀백을 기용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중앙 지역이 막혀 있으면 순간적으로 뭐 이시영이라던가 박대원이 올라오면서 이 공간을 마킹이 다 돼 있으니까 올라와서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제 이런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수원 삼성의 3백은 중앙에 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3백이 뒤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비 라인에 3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는 거니까 불필요하게 뒤에 선수가 많아진다는 문제가 생기죠. 3백을 만들어서 앞쪽에 뭐 4명의 미드필더를 쓴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늘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 이제 수원 삼성의 미드필더들이 카즈키도 있고요.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뭐 전진우도 있고 퉁가라, 유재호까지 올라가 있어요. 중원에 선수를 많이 배치해 놨죠. 근데 이 가운데에서 움직임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3백 3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 안쪽 공간으로 볼을 넘겨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뭐 끌고 나오거나 공간을 만들거나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수비수가 볼을 가지고 멈칫합니다. 멈칫하고 줄 곳이 없어서 본인이 슬금슬금 끌고 올라와요. 근데 끌고 올라오는데 아직도 줄 곳이 없습니다. 카즈키, 퉁가라, 전진우, 유재호 다 1대1로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올라가다가 본인이 끌고 올라오는 거는 못하겠으니까 다시 백패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럴 때 3백이 이렇게 뒤에 그냥 쓸데없이 선수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쪽에 있는 선수가 올라가서 이 공간을 노리던가 하면서 흔들어주는 게 최신의 요즘 트렌드예요. 이렇게 중앙에 선수가 다 잡혀 있으면 한쪽 센터백은 올라가면서 이 공간을 좀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볼이 앞으로 나가고 볼이 앞으로 나갈 때 예측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수비가 끌려 나오고 끌려 나오면 또 공간이 발생하고 이게 되는 건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오늘 수원 삼성이 저런 장면이 되게 많습니다. 수비 라인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앞쪽에 선수만 많고 줄 곳이 없으니까 내려와라 이런 제스처를 취할 때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경기 중간중간 보면 특히나 이 센터백 라인들 박대원, 조윤성 그리고 이시영 요 3명의 선수가 되게 답답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박대원, 조윤성, 이시영 3백이 뒤에 있죠? 근데 여기서 박대원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줄 곳이 없는 거예요. 가운데 다 붙잡혀 있어요. 선수만 많지. 그러니까 끌고 올라가다가 볼을 못 주겠어서 다시 백패스합니다. 백패스.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해서 이런 제스처를 취하죠.
왜 아무도 안 내려오냐? 줄 곳이 없다. 이런 게 나오는 것 자체가 염기훈 감독이 그렇게 약간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공격 축구와는 약간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3백을 되게 비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어쨌든 변형 3백을 쓰는 거잖아요. 한쪽 풀백을 올리고 3백을 내리고. 근데 이 변형 3백을 되게 공격할 때도 안 좋지만 공격 가담이 없으니까 수비할 때도 이게 좋진 않아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에 전진우, 퉁가라, 유재호, 카즈키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염기훈 감독의 생각에서는 정말 유연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 나와요. 수비 라인을 보호해줘야 되는 유재호가 올라갑니다. 오히려 전진우가 막 내려와요. 그러면 또 그 공간으로 카즈키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측면 공격수였던 전진우가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내려가서 수비 라인 앞에서 뛰고 있을 때가 종종 생깁니다. 유연하게 이제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전방으로 볼을 전개할 때 줄 곳이 없으니까 패스 미스가 많이 나와요. 근데 패스 미스가 나오는 순간 과감하게 카즈키랑 유재호 미드필더들을 올려버리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전진우가 수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할 거면 확실하게 볼을 전방으로 보내서 이렇게 유연한 플레이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설프게 선수들만 올라가니까 볼을 전진시키진 못하고 턴오버가 나오면 역습을 당하고 이런 장면이 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도 여기서 편안하게 역습을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백의 요 3명 중에 좌우 센터백이 뒤에만 머물러 있죠. 근데 보통 유럽에 변형 3백을 쓰는 공격적인 팀들을 보면 이렇게 앞쪽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거에 더해서 3백도 올라가 있어요. 이 올라가 있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에서 유연하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빌드업을 하니까 이 유연하게 자리를 바꾸다가 턴오버가 나오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3백이 불필요하게 뒤에 많을 이유가 없다. 올라가서 싸워줘라 이거죠. 근데 수원의 3백은 올라오지 않고 그냥 3백 자리만 지키니까 상대가 역습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경기 장면들을 보면 수원 삼성이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다가 끊겨서 되게 어이없이 역습당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되게 수원 삼성이 아까 말씀드린 게 나와요. 카즈키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재호 올라가요. 그리고 오히려 전진우가 측면 공격수지만 내려와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으면 수비수들을 본인이 끌어낸 거잖아요. 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겠다 이런 건데 내려왔을 때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다가 이 패스의 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선수들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이제 기민하지 않다 보니까 볼을 전개하다 끊깁니다. 수비 라인 앞은 전진우가 수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측면 공격수가. 그럼 요 공간을 전진우가 막아야 되는데 잘 못 막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수원 삼성의 3백이 다 뒤로 물러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이 끊기자마자 요 공간에서 청주가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장면이 반복해서 나와요. 특히나 요 장면이 있었거든요. 전진우가 한쪽 측면을 움직이고 툰가라가 측면을 움직입니다. 미드필더들이 한쪽으로 순간적으로 집중하게 움직이면서 요 앞쪽에 공간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앞쪽에서 뮬리치가 내려와요. 근데 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요 패스가 안 좋았습니다. 부정확했죠. 그러다 보니까 뮬리치가 내려왔는데 볼이 길어서 청주에게 볼이 끊겼어요. 근데 끊기는 순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 올라가 있습니다. 모든 미드필더들이 약간 앞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있고 퉁가라도 올라가 있고 유재호도 올라가 있고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기는 순간 카즈키 혼자서 이 공간을 커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습을 이제 청주가 올라가는데 청주가 역습을 하고 있을 때 카즈키가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고 있어요. 혼자서. 3백은 또다시 뒷걸음질 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 유재호, 퉁가라, 미드필더들이 다 올라가만 있기 때문에 요 앞 공간이 그대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 보면 편안하게 카즈키가 또 수비를 제대로 보호를 못해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이 되게 벌어져요. 이 라인 사이로 그냥 한 번의 패스, 그 다음에 중앙에서 볼을 받아서 측면으로 정말 스무스하게 공격이 전개됩니다. 상대의 역습을 아예 차단을 못하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이제 허겁지겁 내려오니까 수비가 정돈이 안 돼서 너무 많은 선수들이 다 내려가기만 했어요. 그래서 앞 공간이 열리고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여기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이 사실 청주가 득점을 해야 되는 장면이었죠. 골에 가까운 장면인데 이게 득점이 안 돼서 실점을 안 했지만 이게 수원 삼성이 전형 3백을 써서 공격적인 축구를 할 거다. 마치 K리그의 이정효 감독처럼 아니면 유럽에 있는 공격적인 팀들처럼 토트넘, 아스날 이런 팀들 약간 변형 3백처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이상적인 건 있는데 세부적인 전술이라던가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라인만 올라와 있고 3백의 운영이 과감하지 않으니까 역습에
취약하고 공격 상황에서 앞쪽에 있는 선수가 많기만 했지 움직임이 적으니까 턴오버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턴오버가 나와서 역습을 당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뭐 수원 삼성이 극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청주의 공격수들이 아무래도 결정력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결정적인 득점 장면을 놓칠 때가 좀 있었잖아요, 청주가. 이제 수원 삼성은 운이 좋았다. 페널티킥이 나올 뻔한 장면도 있었거든요. 갈릴만한 장면이었는데 그것도 페널티킥이 안 나온 걸 운이 좋았다 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장면이 조금 좀 실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염기훈 감독이 늘상 이래요. 한 70분, 80분까지는 저런 축구를 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중앙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한 다음에 주고받는 그런 축구.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한 80분쯤에는 뮬리치나 김현 앞에 두고 크로스 올려요. 후반전에 왼쪽 풀백에 이상민 선수가 갔어요. 그래서 염기훈 감독이 이상민 선수를 부릅니다. 손동작이 뭐냐? 박스 안으로 크로스해라. 박스 안에 누가 있었냐면 김현 선수가 있었습니다. 박스 안으로 넣어라. 제스처와 이야기를 해요. 저 제스처가 나오는 순간부터 김현 머리에만 계속 주죠. 염기훈 감독이 본인이 생각하는 뭐 우리만의 축구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뻥 축구로 이제 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어떤 축구를 원하는지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세부적인 전술이 동반이 안 되면 결국에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축구가 구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기훈 감독의 패기에 비해 전술적인 부분이 매우 좋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 삼성이 답답한 축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공격 축구도 아니고 역습을 잘 막는 것도 아니고 수비는 불안하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 수원 삼성이 2골을 넣었던 경기가 딱 한 번입니다. 리그에서 1라운드 아산전 뮬리치의 엄청난 프리킥골, 그거 나왔던 거 제외하면 한 골, 무득점 한 골이에요. 공격 축구를 이제 선언했던 염기훈 감독의 이제 패기 넘치는 그런 말에 비해서 공격력이 썩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수원 삼성은 운이 좋았다. 그리고 이 경기력이 만족스러우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한 골이 나온 것도 정말 극장골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청주의 수비진이 이거는 좀 비판을 많이 받아야죠. 왜냐면 오늘 청주에 10,000명이 오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관중들이 왔는데 여기서 수비수들이 마지막에 포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손석영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수비수의 유니폼을 잡아 끌었어요. 약간 분명히 끄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잡아 끄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이 요 앞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유니폼을 잡힌 선수가 이 다음 장 보면 분명히 걷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플레이를 멈췄어요. 그리고 앞에서 보고 있었던 선수도 플레이를 멈춥니다. 반칙이겠거니 하면서 볼이 흘러갈 때 아무도 이 볼에 대한 견제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김현 선수가 뛰어가서 집중력 있게 김현 선수가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 10,000명이나 찾아와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선수들이 책임의식을 좀 갖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축구를 보러 왔으면 재밌게 해야 다음에 또 옵니다. 오늘도 사실은 샤이니 민호 보러 온 거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제 뭐 수원 삼성의 이제 원정 팬들도 많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중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자리에서 조금 더 집중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저 장면은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런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제 저기서 이제 김현 선수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수원 삼성에 아주 안 좋았던 그런 축구에 어쨌든 극장골, 꾸역승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결정적인 슈팅을 이제 해줬다. 이런 이제 극장골로 이기긴 했는데 수원 삼성이 여전히 좀 아쉬움이 남고요. 이런 경기력으로는 수원 삼성이 이제 자신만만하게 바로 승격을 하고 싶다 이랬지만 승격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 5라운드까지 보니까 3승 2패거든요. 3승 2패. 승리한 경기도 다 한 골 차이고 패배한 경기도 한 골 차이예요. 그리고 승리한 경기에서도 약간 우당탕탕 들어가는 뮬리치의 원더골이라던가 아니면 오늘 같은 그 김현의 원더골, 이런 거 아니면 골을 제대로 못 넣었어요. 그리고 코너킥에서 한 골 넣었던 그게 있었죠. 그런 거 제외하면 뭔가 본인들이 막 만들어서 넣는 거, 이런 게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원 삼성이 수월한 승격을 바라는 건 좀 사치가 아니겠느냐.